자,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도로 친윤당이다. 그런데 왜 도로 친윤당이냐? 시간 끌기 위해서다. 라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세요? 저는 시간 끌기용도 있고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친윤의 욕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과거의 비대위원장을 예를 들면 돼요. 과거 국민의힘 전신에서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 박근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가 사실은 박근혜 천막당사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가장 정적이었던 박근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아, 천막당사 이후군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두 번째 천막이군요,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예.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분당됐을 때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그러네요. 비대위원장으로 공천권이 줬어요. 원래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는 당이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익숙한 사람들, 현재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잘했으면 그런 비상 상황이 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데려오든가 네. 아니면 같은 당에 있었지만 가장 최고의 정적이어서 저 사람은 절대 시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 그게 비대위원장 만드는 취지입니다. 예. 자기네끼리 나눠 먹을 거면 뭐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아니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인품은 훌륭해도 아니 이게 도대체 지금의 비상 상황에서 친윤끼리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 한다고 그러면 이 상황을 과연 제대로 극복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 뭐 권영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다 경륜도 많고 훌륭한 분이지만 색깔이 안 맞다. 예.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첫 인상에 대해서 권정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첫 인상을 지금 우상호 대표께서도 저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런 평가는 뭐 민주당 정치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국민들 언론 여론도 이제 그렇게 잡혀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비대위라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시발점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그 조직을 혁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 비대위의 첫 발은 그러니까 어떤 잘못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 뭐 절체절명에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새로운 비상 대책 이 위원회 이 비상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중심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가겠냐. 저 체제는 되려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판 이를 지연시킬 수 있고 또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 이런 앞으로 어떻게 감당이 될 예. 겁니까? 이런 우려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권정세 비대위는 바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첫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거는 1차적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입니다. 정말 예. 석고대죄하는 그런 심정으로서 대국민 사과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수술대 위에 다 올린다는 그런 각오에 본인은 집도의가 돼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짤막하게 그러면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 사과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눈높이는 그거보다 한참 높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 계엄 사태를 규정해야죠. 예. 이게 뭐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데 이게 뭐다라고 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사과한 것처럼요. 사과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충격받으셨죠? 죄송합니다예요.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국민이 받은 충격 때문에 사과한다 그러면 잘못해서가 아니라 충격을 줘서 사과하는 거면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이 문제를 규정을 좀 해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방향이 나오잖아요. 예. 문제 규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엄을 해제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고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고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반성하지 않고 그냥 애매한 사과를 한다? 예.
결국 이 상황 인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예, 상황 인식을 우선 똑바로 해야 된다는 황골 말씀이고요. 탈퇴하기 위해서 비대를 끌었다면 예,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지 예,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짧게 저-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는 뭐 대국민사가 제일 우선이죠. 그걸 이제 당 차원에서 공식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 행위로 불가피하게 했다는 1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된 마당이니까 예, 이걸 어떤 경우든 수사 내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헌재 심판에 국민적 의혹이 되려 양산되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국민의힘은 일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냥 수사는 수사 주체, 헌재 심판은 헌재 심판에 맡기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이 그렇게 민을 저버린 그런 독단적인 행위를 정치적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서 대통령의 비위만 맞추기에 급급한 그러한 인사들을 이제 이번에 발본색은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당정 관계 두 번 다시 이렇게 복종적이고 초종적인 관계 안 하겠다는 다짐을 제도화시키면서 만들어야죠. 네.